보석과 광물은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들을 매료시킵니다. 원숭이조차도 왠지 모르게 흥미를 끄는 작은 돌을 열심히 바라보거나 때로는 수집하기도 합니다.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돌들에 믿을 수 없을 만큼의 가치를 매기고 사치품으로 만들거나 꿈을 맡기곤 해왔습니다. 역사를 들추어 보면 어떤 아름답고 눈부시게 빛나는 것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살인을 범하거나 전쟁을 시작한 사실조차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토픽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이미 예상하신 대로 오늘의 영상에서는 이 눈부시게 빛나는 작은 돌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희귀하고 의외의 광물에 대하여 이 광물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점이 아름다운가에 대한 것입니다. 자, 흥미가 생기시나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붉은 다이아몬드. 지구에서 가장 가격이 비싼 돌은 무엇일까요? 영상을 일시정지하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보 같은 질문이야. 다이아몬드보다 비싼 것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 부분적으로는 정답이라고 말해두겠습니다. 부분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는 다이아몬드는 영화나 보석 가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무색의 돌이 아닌가요? 그러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많은 보석상의 의견에 따르면 가장 비싼 보석은 붉은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것입니다. 붉은 다이아몬드는 너무나도 희귀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학자들은 이것을 제대로 연구하지 못했고 무엇이 심홍색을 나타나게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도 세계의 모든 유명한 보석상이 붉은 다이아몬드를 손에 넣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런 보석이라면 역시 매우 고가일 것입니다. 웬만한 규모의 연구소를 구입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과학자를 평생에 걸쳐 확보하였다고 해도 몇 년치의 예산이 남을 것입니다. 아니요, 농담이 아닙니다. 2001년에 매각된 무사예프 레드 다이아몬드라는 붉은 다이아몬드는 800만 달러였지만 현재 그 가치는 2천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전체 무게는 5.11캐럿으로 약 1g입니다. 이것에 비하면 다른 붉은 다이아몬드는 싼 편인데 각각 100에서 200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역사상 더 높은 가격의 다이아몬드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로 그 다이아몬드의 가격에는 고고학적, 문화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두 번째로 그 다이아몬드가 더 컸습니다. 순수 무게당 순 가격으로 환산해보면 붉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높은 가격의 광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페이나이트.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광물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순위에서 보면 페이나이트라는 이름의 보석이 압도적입니다. 영국의 광물학자 아서 페이는 미얀마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처음엔 루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연구를 통해 이것이 전혀 다른 광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페이나이트는 지구에서 가장 희귀한 보석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발견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대략 500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2004년까지 보석상에 취급했던 페이나이트는 단 2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나이트의 가격을 짐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운 좋게 페이나이트를 발견할 수 있었다면 부디 보석상이 아닌 연구소에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몰다바이트. 체코에는 2개의 이름을 가진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은 체코어로 불타바 강이라고 하고 독일어로는 몰다우 강이라고 합니다. 이 강은 지구에서 가장 신기한 광물 이름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광물은 몰다바이트, 또 다른 이름은 불타빈이라고 합니다. 이 광물은 체코 남서부 지역 이외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몇 개의 예외가 체코의 다른 지역과 오스트리아 및 독일 남동부에서 발견되었지만 그뿐입니다. 몰다바이트는 오래된 유리병과 비슷하기 때문에 보틀석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광물은 다른 광물과는 크게 다르기 때문에 체코에서 중세시대에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는 18세기 말이 된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연구가 시작되기 전까지 몰다바이트는 깨진 병의 예쁜 조각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누가 그리고 언제 몰다바이트로 만들어진 이 병을 깬 것일까요? 아무래도 병을 깬 것은 우주인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지구 궤도 위에서 즐겁게 소풍을 즐겼던 것 같은데 쓰레기를 치우는 것을 깜빡 잊은 것 같습니다. 이건 농담이었지만 몰다바이트가 우주의 기원을 가진 돌이라는 것은 정말입니다. 우주인은 관계없습니다. 아마 몰다바이트는 약 1500만 년 전 현재 체코 부근에 떨어진 유성의 조각일 것입니다. 그 밖에도 유성이 추락한 결과 변질된 지구의 바위 조각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토버나이트. 죽음을 가져오는 저주받은 보석의 전설은 지구의 어느 장소나 어느 나라에도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전설이 처음 생겨난 것은 사람들이 죽음을 가져오는 듯한 뭔가 위험한 광물을 만졌을 때가 아닐까요? 그것들의 대부분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적에게 선물로 보내면 선물을 받은 적이 감사해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버리기 전까지의 이야기이지만요. 위험한 광물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랗고 아름다운 칼칸나이트는 손에 닿은 것만으로도 무서운 구리 중독을 일으킬 정도로 구리 농도가 높습니다. 탈륨, 비소, 납의 혼합물인 맹독의 허친소나이트에도 많은 희생자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토버나이트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토버나이트는 아름다운 녹색의 광물로 어딘가 에메랄드와 닮았습니다. 보고 있으면 손에 쥐고 만지고 닦아서 무언가 장식을 만들고 싶어집니다. 완성된 주얼리 아트 작품은 틀림없이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방사선에 의한 병의 괴로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토버나이트는 우라늄을 풍부히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라늄 광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라돈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토버나이트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반지는 여러분의 집을 작은 체르노빌로 바꾸어 버릴 것입니다. 토버나이트는 굉장히 희귀하기 때문에 역사상 그 누구도 토버나이트로 어딘가의 궁전을 장식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행운이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미래의 광물. 만약 여러분이 SF를 좋아하신다면 아마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아바타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보지 않으신 분을 위해 설명해드리자면 영화의 무대는 행성 판도라입니다. 이 별은 가공의 물질인 언옵테늄 광맥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언옵테늄은 상온에서 초전도체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언옵테늄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저희가 위대한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어 에너지 분야의 혁명을 가져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어쩌면 언옵테늄과 유사한 물질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물질을 손에 넣기 위해 다른 별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 광물은 페로브스카이트라 불리고 있습니다. 언옵테늄과는 큰 차이가 있지만 페로브스카이트도 초전도체이긴 합니다. 게다가 가격도 쌉니다. 지구 표면상에는 그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 멘틀 속에 많이 존재합니다. 다음엔 그곳에서 어떻게 채취해낼 것인가만 생각하면 됩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이미 태양전지 분야에서 놀라울 만큼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만약 충분한 양의 페로브스카이트를 확보할 수 있다면 공중을 나는 열차나 지금까지 SF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것 등 미래 테크놀로지로의 길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언뜻 전혀 색다를 게 없는 광석인 페로브스카이트가 이번 믿을 수 없는 광석 랭킹의 탑이 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이번 영상도 끝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광물학이 결코 지루한 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광 속에는 신비로움이 가득해서 놀랄만한 사실들을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것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이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광물이 고대 생물의 비밀과 또는 멀리 떨어진 천체의 구조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또 이런 것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머니의 귀걸이에 달린 지극히 평범한 돌이 지구보다도 오래되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이런 의문에 대한 답에 흥미가 있으시다면 부디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 이별의 시간입니다. 곧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